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좀 재밌는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5월 5일 날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60일선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면 어떻다 그랬죠? 에코프로 꼭대기에서 안 물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을 바닥에서 알테오젠 것들을 알테오젠, 에이빌바이오,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강세 국면에서 탈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해드릴 얘기를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코인 얘기를 곁들여서 할 건데요. 자,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자, 일단 뭐 시장 얘기 잠깐 하고요. 어제도 했지만 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나갔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복습을 하자면 자, 코스피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하다. 하지만 60일선 밑에 있고 미국 시장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은 60일선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먼저 했었던 강의 내용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 61선 방향과 61선 밑에 있으면 약한 국면, 약세 국면, 61선 우상향과 위에 있을 때는 강세 국면.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주식도 에코프로 고점에서 하면 안 되는 자리, 할 수 있는 자리, 조선주, 하나오션 밑에 살 수 있는 자리, 살 수 없는 자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라는 건 대단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했다면 제가 왜 최근에 미국 시장 18,000 안착을 되지 않으면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렵겠지만 어제 보신 분들은 이게 보일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자,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이에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시장이냐면 상당해요.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지만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 1억 버는 건 정말 날고 기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선수급의 엄청난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복리 개념으로 단타를 신용 미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미수 치고 장이 좋아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막 저거 막 급등하고 또 저쪽 급등하고 다 가야 됩니다. 모는 가고 모는 안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진짜 1,000만 원으로 1억이 벌려요. 2009년도, 2008년도 그때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2008년도 그때 서브프라임에서 종목들이 다 90% 박살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전 종목이 갔습니다. 다 갔어요. 근데 2015년도 이후서부터 차별화장, 박스권장, 박스피 가는 놈들만 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조선주 가면 증권주 가고, 증권주 가면 은행주 가고, 은행주 가면 아니 별 상관도 없는데 철강주 가고, 철강주 가면 뭐 자동차 가고, 뭐 가면 너는 안 갔어? 그럼 너도 가고. 이게 순환매가 나왔었었는데 지금은 가는 것만 가죠. 지금 제약주도 가는 것만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1억 버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장은 또 엄청나게 폭락하면 모를까.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은요, 1,000만 원으로 주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죠, 코인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 매매한 사람들이 100억대 자산이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흥 부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뭐 10억, 20억은 엄청 많고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뭐 유튜버들도 막 가끔씩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시장에 판이 깔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한 번 움직이면 몇백 프로씩 올라가니까 하루에도 40% 50% 올라가는 애들이 매일 나오니까 한 번 상승장 타면 일로 갈아타고 절로 갈아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예전에는 15% 상승장이었는데 지금 30% 됐지만 15% 상승장처럼 그때 당시 종목들이 다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 변동성이 심하면 위험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그거를 구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솔깃하죠? 자, 그럼 봅시다. 어제 했던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서 우리나라 시장 약세 국면인지 강세 국면인지 미국 시장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어제 했던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자 코인으로 가서 코인도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비트코인 코인 종목 수가 정확하게 제가 다 세보지 않는데 200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200 몇 개 정도 돼요. 200 한 50개는 넘지 않는 걸로 제가 하나 한 400 세봤거든요. 200 뭐 한 3, 4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 수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종목과 그래도 200 한 50여 개 정도 되는 종목과 물론 코인이 이거 말고도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이라 그러죠. 되게 많습니다. 위험한 코인도 있고 어 그래요. 근데 그나마 빗썸과 업비트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그나마 안전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자 이거 차트를 지금 제가 차트를 노란 선은 그냥 방향키를 보기 위해서 만든 선이고요. 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보라고 했던 선이 바로 요 파란 선, 61선 요거거든요. 요거. 이게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때가 2023년도 차트가 좀 이쁘게 보이도록 자 이전 차트로 봅시다. 여기가 2020년도 2020년도 이때가 이제 신흥부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그때네요. 제가 아는 그 동생도요. 그 헬스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몰라요. 근데 이전에 2000 몇 년도더라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이제 업비트 이제 막 만들어질 때 그때 했나 봐요. 그때 했는데 장이 좋으니까 자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봐요 나름. 그래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500만 원 갖고 하다가 1,000만 원 가지고 2억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걸 다 날렸대요. 왜냐면 하락장 찾아왔으니까. 그때 언제냐면 자 차트를 보면은 요때 2016년도 저도 제 기억에 업비트 이때부터였나? 어쨌든 요때 2016년도 2017년도 그 사이에 이제 업비트 이제 어플이 생기면서 막 사람들이 매매하고 저도 제 친구가 직장인 다니니까 그 외국계 회사 그 자동차 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뭘 매매를 해요? 차트를. 주식은 아니에요. 코인을 매매하더라고요. 이전에 빗썸은 있었는데 사이트로 된 거고 이제 어플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리고 그때 상승장이 찾아오니까 막 돈을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유행을 했었던 많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까지도 많이 유행했었던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생도 그거를 매매를 해서 돈을 좀 번 거죠.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 이제 맞들려 가지고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 하락장이 찾아오니까 2018년 돈장인가 그때 하락장이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죠. 여기 하락장. 이때 하락장이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코로나 그때까지도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알트코인은 뭐 더 심했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주시장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었나? 이렇게 보니까 요때 2020년도 코로나 찾아오고 그 이후에서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아마 먼저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때 당시 이때 차트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도 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처음에 100만 원 넣고 차트 너무 쉽잖아요. 쌍바닥, 수렴형, N자형. 매매하니까 100만 원으로 금방 10%
벌리더라고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되겠는데 해가지고 저도 해봤죠. 해봤습니다. 코인이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거 너무 쉽게 벌리니까 이거 전문가 때려치고 이건 할까? 진짜로 그 생각했어요. 그 여기 매일경제 있었을 때 잠깐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야 떨어지는데 저는 근데 이 떨어질 때 저는 이걸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코인 하나 많았어요. 이때 지금도 뭐 많지만 이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코인이 자꾸 올라가니까 알트코인 뭐 장난 아니니까 이건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아더고요. 비트코인 그래도 명색이 제가 증권 전문가인데 2006년도서부터 했는데 2017년도 그때 벌써 이미 아니 차트를 보는 걸로는 아직도 저는 자랑스럽게 고점을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을 맞추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야 조만간에 박살을 할 거니까 다 현금화하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비트코인의 무서움을 여기네요. 자 차트 다시 보면 이걸 맞췄다니까요. 이걸 맞추고 뭐 바닥도 맞췄는데 이 하락장을 맞췄는데 문제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은 한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70% 80% 빠지면 바닥입니다. 근데 코인은 그게 없어요. 코인의 무서움은 70% 80% 빠져도 그 자리에서도 70% 80%가 또 빠지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코인판이라는 그런 이제 갤러리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이 깨졌나 그걸 서로들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마이너스 95%야. 아예 그것밖에 안 깨졌어. 마이너스 나는 97%야. 진짜로 그랬었어요. 마이너스 97%. 지금도 아마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 그 손실률 나온 것들 그 찍어서 올린 사람들 것들 저는 아니고 올린 것들 보면 98%, 90, 98%, 99%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렇게 심해요.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80%와 마이너스 99%의 그거는 이 엄청난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게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80%를 찍고 거기서도 또 80%를 찍고 거기서 또 80%를 또 더 마이너스 찍어야 나오는 게 마이너스 99%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주식시장에는 나올 수가 없는 오히려 상패가 먼저 빨리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은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마디비율과 파동 이론을 가지고 주식을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동 이론 1, 2, 3, 4, 5 거기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마디비율 갖다가 하면은 주식에서는 80%가 넘질 않거든요. 웬만하면서는 물론 지금 에코프로 80% 넘었지만 그 정도 빠지면 저점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답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대형주라서 먹히지만 알트코인은 진짜 답도 없습니다. 뭐 리플서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뭐 잡코인들 뭐 아더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 무슨 그램 코인인지 뭐 그램인지 그롬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웨이브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 코인들이 그게 참 개인들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 저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빠지고 지금 이것도 여기가 23,000 얼마인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583원.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히는구나. 안 먹힌다는 느낌보다는 저점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가면 이거는 큰일 나는구나. 주식처럼 마이너스 80% 삼성전자 고점 대비 80% 떨어지면요 질러놓고 한 10년 동안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80% 정도 빠지면 뭐가 됐든 간에 상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80% 넘게 빠졌죠.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올라가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코인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80% 찍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거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또 마이너스 80%, 또 마이너스 50%,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추세를 타야 돼요. 코인은 추세를 타야 됩니다. 추세를 타는 방법에 일단 첫 번째 방법, 어제 이제 얘기했던 자, 비트코인으로 먼저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눈에 좀 보일 겁니다. 자, 61선을 깔았느냐, 그러니까 우상방을 대고 있을 때에서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61선을 깔고 올라갈 때, 추세 방향이 우상방일 때. 차트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각도도 생겨. 최근 모습이거든요. 최근 모습. 그러면 최근 모습으로 따지게 되면 자, 요 파란 선을 잘 봐야 됩니다. 파란 선을 제가 굵게, 더 굵게, 아주 최고로 굵게. 자, 요 아주 굵은 요 파란 선이 요게 강세 국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만약에 시작했다, 돈 좀 벌었다, 다 여기서 들어갔을 때예요. 어떨 때? 주가가 61선을 뚫고 안착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미 올라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서부터 작년 10월 달서부터 비트코인을 들어갔으면 지금도 수익이지만 이걸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재작년 9월 달 가격으로는 지금 이제 원화가 아니고 USD 달러가 아니고 하나로 따졌을 때 37만 원인가 봐요, 여기. 37만 원 할 때 들어갔을 3,700만 원이겠죠, 뭐. 3,700만 원 할 때쯤에서 들어갔었으면은 여기가 1억이고 여기가 1억 5천? 1억 6천? 대단하죠. 그러니까 62선 깔 때 해야 돼요. 깔 때. 이렇게 깔고 움직일 때. 꺾일 때는 경계. 다시 깔 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알았다면, 자, 최근에서 2월 달 정확하게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얘는 비트코인이라고 안 빠졌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2월 달서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그러죠. 왜 재미가 없었냐면은 61선 여기서도 깨져. 하방에서 놀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들어갔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60선 깔았죠. 이제 깔았으니까 이거를 한번 노려볼까? 할 수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 60선 방향이 하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웬만하면 싸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아요. 알트코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방향키 내지는 지수로 보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지금 눌림목을 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막 저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 2020년도 이때서부터 올라가고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조정폭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짧게 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규칙적 분석을 다 하나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게 보면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은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0.5, 0.618, 그다음에 여기가 78.2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은 이제 사볼 수 있는 피보나치에 나오는 조정 비율입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서 사볼까 할 수 있는데 61선을 지금 뚫었으니까 이제 얘가 요때처럼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비트코인을 해도 되지만 저라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을 노립니다. 왜냐면 알트코인은 차트를 잘 봐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알트코인은 여기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싸다는 거죠. 알트코인의 단점과 장점. 단점은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많이 올라가도 이렇게 원래 자리로 안 내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0% 빠지면 알트코인은 70% 빠져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그게 단점인데, 장점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니까 알트코인은 그게 크게 움직입니다. 자, 아더를 봅시다. 제가 최근에 아더를 좀 좋게 봐서 아더하고 스트라이크하고 가스하고 빅타임 이쪽을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고 추천한 적이 있어요. 자, 아더. 자, 오늘 코인 시세는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대부분 시퍼럴합니다. 올라가는 거 몇 개 없어요.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한 200개 정도, 코인 한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모르겠지만, 근데 올라가는 몇 개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 이거 뭐 보합이고, 올라가는 거 뭐 열댓 개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죄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락장이에요 지금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은 오늘 박살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요 아더가 움직이는 이유, 아까 그 논리로 보자면, 자, 주가 일단 큰 위치를 보면 비트코인과 뭐가 다른지 보입니까?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굴곡해지면 여기 떠 있어요. 이쪽에 떠 있는 종목인데 얘는 완전 바닥에 있죠. 자, 60일선 잘 보라 그랬죠. 60일선을 여기서 뚫었죠. 뚫고 안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 추세를 공부했다면 이거 뚫었잖아요. 이거 뚫었고, 요것도 뚫었고, 그다음에 60일선 여기서 뚫고 올라갔고. 그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쫓아가야 되느냐? 뭐 쫓아갔어도 수익 났겠지만 전 쫓아가는 방법보다는 뚫었으니까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60일선 위냐 아래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강세 국면인 거냐 약세 국면인 거냐 이걸 보면서, 아 이건 강세 국면으로 돌았으니까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을 분차트가 됐든 다른 뭔가의 기법으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볼까,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60일선 위냐 아래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일선 밑에 있을 때서는 웬만하면은 사지 말거나 관망하거나 기다리시는 게 좋고, 60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뚫고 나서 뭔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뚫었죠. 60선 뚫었으니까 저점에서 그어요. 이렇게 쓱 그으면 조정 비율에서 지금 여기가 0.618입니다. 이쪽이 0.618, 여기 0.5인데 원래 주식에서는 0.5부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0.618, 0.786 여기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꿀팁.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래요.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오르는 폭에서 0.3825618, 그다음에 여기 0.786,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지면 이거는 조정 비율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고요. 그냥 저점 깨고 밑으로 더 떨어져서 하락 N자로 떨어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인 전저점이 있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적당히 눌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개념인 거지. 이거를 뭐 원래 올라갔던 걸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뭐 W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장이 안 좋거나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거고, 그러니까 마디 비율에서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0.3825618에 지지를 주고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파동 이론에 나오는 규칙입니다. 동기간으로 혹은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그거는 그냥 원래는 저점이 깨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손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0.618, 0.786 정도로 내려올 때 공략을 했다가 이게 더 떨어져서 아니다 싶다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탈출, 손절 요러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문가님 0.5 찍고 0.382 찍고 올라가던데요? 종목들이 그리고 폭등하던데요? 그건 또 맞죠.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를 통한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조정 비율이라는 건 원래 0.382, 0.5, 0.618 여길 찍고 올라간다라는 그거에 대한 조정 비율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382 찍고 원래 급등을 하는 거고 0.5 찍고 급등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왜 사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샀다가 0.618, 0.786 찍고 밑으로 저점 깨지면 손실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코인 종목 250개나 되잖아요. 어떤 건 0.382 찍고 급등하겠죠. 그냥 가라고 보내주세요. 잘 가라. 0.5 찍고 급등하겠죠. 그냥 보내주세요. 종목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거는 0.618 찍고 움직이는데 그걸 공략해서 들어가면 손실이 적어지니까. 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사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얘는 어딜 찍었다? 0.618을 찍고 오늘 몇 프로 갔냐면 장중에 한 40% 갔어요. 40%. 40% 갔다가 지금 수익률이 줄어든 겁니다. 20 몇 프로대로.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아까 40 몇 프로 올라가던데. 31%네. 그러니까 아까 장중에 40 몇 프로 올라갔다가 지금 10% 내려왔는데 장난 아니죠? 그리고 코인의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추세 타면 계속 갑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40% 수익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00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상인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무섭다고만 생각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코인은요 진짜 일주일 만에 200%가 230%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돈들을 막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되지. 이거를 막 1,000만 원 혹은 5천만 원 질러 놓고 이게 230%를 일주일 만에 올라가 봐봐요. 그러면 세상이 핑크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게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알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강세 국면을 돌았으면 어떻게 싸게 사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거 알려드렸죠. 재밌는 도구.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을 해서 0.618, 0.786 정도로 내려오면 사면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넣으면 그게 200%, 300%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어서 신흥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단순하게 저것만 가지고 차트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아더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뭘 얘기했었냐면은 스트라이티스 얘도 얘기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왜 얘를 얘기했는지. 슝슝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자 바닥이죠. 누가 봐도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61선을 뚫었죠. 그래서 얘를 얘기했어요.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70% 정도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지는 70%, 적게 빠진 60%.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65% 빠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고점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5.69%.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비하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빠진 계열, 그러니까 100일이니까 한 4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은 아닐 텐데. 얘네들은 토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20일이 한 달인데 얘네들은 토요일이 없기 때문에 30일이 한 달이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좀 넘은 거죠. 3개월이라 치고 3개월 동안 마이너스 65% 이게 일상입니다. 얘네들의. 그러니까 3개월 동안 60%도 빠지고 70%도 빠지고 80%도 빠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200%, 300%가 올라가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한 번 올라타게 되면 아주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61선을 타고 올라간 종목을 마디율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뭐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다른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
얘네들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애들을 이제 잡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차트가 모양이 만들어진 놈이 있어요. 이오스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오늘 조정받고 있죠. 이오스 차트를 보면 감이 좀 뭐가 올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올라온 거 없고 완전 바닥. 이전에 차트 봐도 완전 바닥. 완전 바닥 있고 차트가 최근에 거래량을 자, 봐봐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죠? 실리죠? 차트가 바닥에 있다가 이제 거래를 싣고 여기도 거래가 최근에 실렸고 한번 올렸죠. 62선을 깔았습니다. 좋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은 급등은 안 나왔지만 이거는 잘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오스. 그리고 아크도 얘기했어. 가스하고 아크도 얘기했었는데 빅타임도 얘기했고 자, 빅타임부터 봅시다. 빅타임. 다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애들이거든요. 다. 빅타임.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신규주네요. 이것도 62선을 깔았죠. 62선을 깔고 뚫었죠. 차트적인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거 얘기 많이들 하죠. 여기 추세선 넘어갔다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거리 실리고 바닥에서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우상향 타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뚫었으니까. 그래서 빅타임이고 그다음에 아크 전체적인 큰 흐름부터 봐야 됩니다. 바닥에 있죠. 이게 비트코인과의 좀 다른 점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차트가 기술적 분석이 먹힙니다. 걔는 80% 90%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80% 빠지고 또 80% 빠지고 또 80% 빠지는 건 알트코인만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적당히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도 뭐 30% 50% 그렇게 떨어지면은 알트코인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는 않아서 예전에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만 살아남았죠. 덜 깨지고. 그 외에는 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4,800원짜리가 막 300원으로 내려가고 여기 왼쪽에 이게 얼마입니까? 18,400원 하던 게 148원.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2만 원 근처 하던 애가 148원 상패죠, 상패.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져요. 만약에 2만 원 가까이 했던 종목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래 1,000원까지 90% 빠지면 2,000원? 그것도 되게 심각한 일인데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주식이 있지만 2만 원짜리 했던 종목이 100원, 140원, 150원 이미 상패가 되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종목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200조, 400조 막 이래요. 막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래소 시장에서 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소마다 거래 규모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중국, 미국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지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돈들이 안 들어와요. 해외에서 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막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도 어제도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 맨날 팔기만 하죠. 근데 코인 시장은 이게 급등한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아요. 그냥 미국 시장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 그렇죠. 막 땡겨 올리듯이 코인 시장도 뭐 중국이 들어오는지 중동에서 들어오는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지 미국에서 들어오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자 하면서 질러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승장 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왜? 돈들이 막 들어와요.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막 밤새도록 움직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은 조만간 좋은 장이 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지금 온 것 같아서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코인을 하는 게 100배 좋다고 봅니다. 저라면 주식보다는 코인을 하셔라. 코인은 좋은 흐름이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SEC라고 하는데 최근에 앱킨슨인가 바뀌었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가상화폐 시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이미 의장이 바뀌었는데요. 정책 자체가 이제 선물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리플이라든지 지금 이제 RPX로 바뀌었는데 자, 차트 볼까요? XRP로 바뀌었는데 리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선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안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이제 법제화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법제화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세금을 엄청나게 걷겠다. 뭐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세금이 이게 거둘 수 있나? 물론 업비트에다 돈 넣으면 다 걸리겠죠. 돈 빼면은 그거 수익 난 거 다 계산이 되지만 그러면 다 해외 거래소를 다 거래를 할 거라는 거는 뭐 돈이 다 유출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상화폐는 추적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거를 할지는 뭐 그거는 뭐 알아서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규제를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 양도세를 크게 매기겠다. 그 여는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족족 다 빼가는 거. 뭐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근데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됐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규제를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거래세만 매기는 거예요. 거래세 매기고 양도세 이런 거 안 매길 것 같아 미국은. 근데 미국 풀어버리고 우리나라를 규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코인 우리나라에서 매매하겠어요? 다 해외 거래소로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미국은 선물 거래소를 그다음에 풀 겁니다. 선물 거래소 많이 만들 거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도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과 저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건 코인은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사라진다라는 걸 저는 언제 확신했냐면 2023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작년이죠. 미국에서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제 ETF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안 없어지는구나. 지금 2025년도고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서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도 이거 전략 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서 전략 자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고 안 없어집니다. 거기다 지금 앱킨스라는 지금 인물이 의장으로 와서 오히려 이 선물 시장을 굳건하게 더 만들고 법제화해서 기관 투자자 자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앱킨스라는 사람은 가상화폐를 한 600만 달러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기 때문에 이쪽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미국 시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선물 시장을 열게 되면 선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선물 옵션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증거금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선물 옵션이 아니에요.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네, 로스커스 나갑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나라처럼 뭐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뭐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뭐 교육을 있어야 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원래 이게 제가 볼 때 도박이거든요. 도박인데 미국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킨다니까요. 미국이 활성화하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미국은 이거 하라고 권장을 할 거고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거고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리플부터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을 선물 시장으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시각을 이게 도박이다 위험하다 이게 아니고 뭐 정당하게 거래세 걷고요. 양도세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쪽으로 점점 활성화되면서 돈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주식시장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 냉정하게 저는 주식 전문가지만 앞으로의 시장에 진짜 급등하는 여러분들이 뭐 중산층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막 100억 막 이런 식으로 신흥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해서 생겼거든요. 뭐 강남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다 보면 다 신흥 부자들 다 보면 다 그렇게 된 스토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이쪽을 공부를 해서 대신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차트의 마디 비율은 갖고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조정 비율 무조건 쫓아 들어가게 되면 그 욕심으로 결국은 깡통 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에서 해야 되고 추세를 타야 되고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정 맞지만 반대로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품이 주식과 코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우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장사를 하든 간데 장사도 어렵죠. 아니면 은행에 넣든가. 근데 은행 이자는 안 쳐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여러분들한테는 꿀 수 있게 알려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아니 돈 10억, 100억 벌면 좋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은 그게 불가능해요. 주식에서는 선물 옵션이 가능한데 그거는 복잡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증거금 뭐 이렇게 통장에 뭐 5천만 원이든 뭐가 있고 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한 계약이라 살 수 있고 뭐 이런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불법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대여가 이런 거 아닙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소가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이게 이제 그 커뮤니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면 주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물 시장 들어가서 바이낸스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냥 돈 1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해가지고 하루에 600%, 1,500%가 터져요. 정말 많이 터지면 2만 프로도 터집니다. 진짜 선물 옵션 같죠. 선물 옵션도 가끔 가요. 선물 옵션도 이거 도박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키움증권이든 뭐 아니면 뭐 대신증권이든 거기다 선물 옵션이 있어요. 많이 터질 때는 가끔 가다가 뭐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10,000%에서 30,000%, 40,000%도 터져요. 400배. 1억 넣으면 400억이 됩니다. 물론 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터져요. 선물 옵션은. 그렇게 터지는데 그게 지금 교육 이수도 봐야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왜냐면 위험하다고 나라에서 그걸 다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려면 복잡하고 근데 이 코인은 일단 미국에서 법제하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알트 코인들을 선물 시장에 끌어들여서 이걸 연동시켜 가지고 시장을 만들 거라고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 흐름에 따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돈들이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미국과 똑같이 따라간다라 그러면 돈들은 결국은 코인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코인들이 다 바닥에 있어요. 자, 리플도 한번 보자면요. 리플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봤을 때 이오스가 더 싸거나 그런데 그렇죠. 싸 보이진 않죠. 싸 보이진 않지만 차트가 돌리고 있으니까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60에서 뚫으면 그때부터 보셔도 되고 요거 말고 뭐 차트를 한번 다 돌려보세요. 시간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뭐 일부 종목들 최근에 제가 괜찮아 보여서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도 아까 얘기했었고 가스라는 것도 이거 말고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차트들이 다 좋아요. 이쪽 코인 차트들이 좋아서 뽑아놓은 것만 한 60개 70개 됩니다. 요 가스도 이렇게
차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바닥에서 62선 뚫고 올라가죠. 거리 실리고 주식하셨던 분들은 뭔가 좀 익숙할 거예요. 뭔가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 뚫고 올라가길래 이것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고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면 작년 11월 달서부터 알트코인들이 60%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코인 이쪽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다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좀 오늘은 또 하락장이니까 종목도 빠지니까 울고 있을 텐데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종목들이 30%도 아니고 60% 빠져 있다 보니까 다들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코인을 주식 방송인데 지금 들어가다가 저 차트 코인 뭐라고 하는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 잘 뭐 녹화 방송 찾아보시든 잘 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을 째릴 때에서는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 요 61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마디뷰를 써서 저점 매수를 하고 그러면 코인은 저점 매수 바닥에서 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상품으로 저는 봅니다. 그냥 강세 국면을 돌 때부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에 좀 올라갔잖아요. 가스도 그렇고 아더도 그렇고 뭐 올라갔는데 안 늦었어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가 바뀐 다음서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코인은 그래요. 코인은 많이 올라갔다 안 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30%, 40%, 50%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200%가 올라간 상품이 코인이기 때문에 한 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 직장 다니기 싫을 정도로 뭐 당연히 주식은 때려치고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떨어질 때 보면 주식이 선녀였네. 괜히 코인을 건드려서 돈 다 날렸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진짜 주식보다 더 쉬운 것 같고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그냥 돈 넣고 자고 일어나면 맨날 돈이 불러져 있고 불려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게 상승 타면은 한 3개월에서 많게는 1년도 올라가거든요. 코인은 3년에 그러니까 3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넣었다 이게 5천만 원 되고 1억이 되고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고수이냐 다 된 거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직장 때려치고 이건 해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달콤함이 있는 반면에 그 돈을 다 날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 자기가 예전에 코인에서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는데 그 돈 다 날리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은 그런 동네예요. 진짜 40억 벌었다가 40억 다 날리는 하루마침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코인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자기 계좌 까면서 돈 번 거 보여줘요. 그리고 다 날린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절제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저는 많이 하라고 하기보다는 뭐 100만 원 가지고 시드 1,000만 원, 2천만 원 굴려서 그걸로 1억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를 잘 공부를 해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하지 않고 뭐 몰랐던 사람들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물 시장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도 법제화되고 또 선물 시장이 또 크게 열리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얘기를 명심을 해서 안전하게 꼭 대박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